어느 오토바이 택시 기사의 노인이 돈 가방을 주었는데 탐욕이 일어났고 그 끝은 놀라웠습니다.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람럼 씨가 여전히 손님을 맞이하던 작은 길에는 이제 몇 대의 오토바이만이 서둘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장사가 안 되는 날이었고 그는 하루 종일 2번의 짧은 운행만으로 수입을 올렸는데 주머니 속의 돈은 제대로 된 식사를 사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담배 한 모금을 빨아들이며 얇은 연기가 천천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고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밥벌이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한데 손님도 없고 아마 내일은 다른 일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고 그가 입은 낡은 코트는 따뜻함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는데 오토바이에서 나온 불빛이 길가에 있는 작은 물건을 비추었고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고 마치 누군가가 주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가방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무거웠고 평범한 가방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람 씨의 눈이 희미한 빛 속에서 가늘어졌습니다. 지퍼를 열었을 때 그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큰 돈뭉치가 있었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너무 두꺼워서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계약서나 거래 서류처럼 보이는 서류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 누가 이걸 잊고 간 거지? 람 씨는 길가에 주저앉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분명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져가. 아무도 모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돈이면 피곤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도 얼마 벌지 못하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새 오토바이를 사고 낡은 집을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평생 고생했으니 당신도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어. 하지만 즉시 양심의 소리처럼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 돈은 당신 것이 아니야.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거야.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항상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부했고 람 씨는 한숨을 쉬며 가만히 앉아 있었고 밤바람이 불어와 차가운 기운을 더했고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보았고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이성은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교회에 있는 작고 낡은 집, 채소와 생선 소스만 있는 소박한 식사, 시동을 걸 때마다 덜컹거리는 낡은 오토바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이 돈만 가지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편히 잠들 수 있을까?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이 돈이 무엇에 필요한 걸까? 그의 마음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위급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가난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람 씨는 가방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와서 찾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는 가방을 오토바이에 싣고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날이 밝으면 경찰서에 가서 가방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람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죽 가방은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무심코 그것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의 외동딸랑 행인지
이 아버지가 빚을 다 갚고 두 부녀가 오랫동안 살았던 낡은 집을 수리할 돈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습니다. 그 착한 아이는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쌀국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가족을 보고 웃는 딸의 모습을 생각하니 람 씨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에 천천히 재생되는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미친 듯이 찾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그도 그처럼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 돈이 필요한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콱 막혔습니다. 내가 이 가방을 가지면 한 가족을 해치는 것일까? 그는 한숨을 쉬었고 가슴속의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는 무언가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람 씨는 낡은 대나무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뜬 채 벽에 걸린 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밤에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오늘 밤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쩌지? 람 씨가 피곤해서 거의 잠이 들 뻔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조용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아저씨, 집에 계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람 씨는 깜짝 놀라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온 거지? 등잔불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고 마치 밖에 있는 사람이 절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젊은 남자였고 피곤해 보였으며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 청년은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고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저씨께서 가죽 가방을 주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방은 제 것입니다. 가방 안에 돈이 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입니다. 그 돈을 잃어버리면 어머니는 살아남지 못하실 겁니다. 람 씨는 얼어붙었고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그 청년의 말은 그의 양심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이 돈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의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아. 하지만 즉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해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의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며 람 씨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그 가방이 네 것이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봐. 청년은 즉시 대답했고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민입니다. 가방은 검은색이고 안에는 큰 돈뭉치와 하얀 서류 더미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넣은 볼펜이 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의 긴급 수술을 위해 여기저기서 빌린 것입니다. 아저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민이 설명한 내용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람 씨는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엄숙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가 가방을 건네자 민은 즉시 달려와 그것을 껴안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이 가방을 보물처럼 껴안고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며 람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용히 의문이 남아 있었고 마치 무언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한 일은 시간에 람 씨는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익숙한 길모퉁이로 나섰습니다. 어젯밤 민에게 가방을 돌려준 후
그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어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오늘 더 많은 손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님을 태우기도 전에 한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람 씨를 보자마자 그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오토바이 택시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저씨께서 이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길에서 가죽 가방을 주우신 적이 있나요? 어머니 수술 때문에 급하게 필요합니다. 람 씨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앞에 있는 청년을 보며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누군가가 큰 돌을 던진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겹칠 수 있지? 설마 이 사람이 진짜 가방 주인인가?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어젯밤에 어떤 청년이 나를 찾아와서 그 가방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이미 돌려줬어. 그 말을 들은 청년의 얼굴은 즉시 변했고 다리가 풀린 듯 보였고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가방 주인입니다. 어제 이 길을 지나가다가 방금 떨어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 수술을 위해 여기저기서 빌린 큰 돈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수술을 위해 1분 1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돈을 잃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의 말은 람 씨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청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 절망과 진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떨렸고 앞에 맴도는 담배 연기를 휙 날려버렸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인가? 어젯밤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어. 어머니가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가방을 돌려줬어. 여기까지 듣자 카인 칸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는 람 씨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글썽였고 목소리는 거의 갈라졌습니다. 아저씨,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돈을 잃어버리면 어머니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찾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람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늙은 눈은 카인을 보았고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팽팽 돌았습니다. 설마 내가 속은 건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의 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무심코 비극을 일으킨 거야.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람 씨는 벌떡 일어나 카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진정해. 내가 모든 일을 다시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그들이 명확하게 밝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거야. 나는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 람 씨는 가방을 주운 것부터 민을 만난 것까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카인은 들을수록 점점 더 창백해졌고 람 씨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그의 마음에 더욱 깊이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갑시다.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람 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카인에게 타라고 말했습니다. 가자. 길을 안내해줘. 내가 데려다 줄게.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명확하게 밝혀야 해. 그의 낡은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었고 익숙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카인은 뒤에 앉아 가방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은 걱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람 씨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어. 모든 일이 아직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경찰서에서 람 씨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카인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경찰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고정돼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람 씨는 가방을 주운 것부터 민과의 만남까지 모든 이야기를 경찰에 말했습니다. 민의 당황한 모습부터 그가 말한 이야기까지 모든 세세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꼼꼼하게 기록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동료들은 람 씨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경찰관이 람 씨에게 말했고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긴장된 기다림 끝에 몇 시간 후 수사관들이 돌아왔고 그들과 함께 어젯밤 람 씨가 만났던 민이 있었습니다. 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은 앞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초췌한 모습이었고 방 안에 있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던 카이는 즉시 벌떡 일어섰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에게 빠르게 다가가 목이 메었지만 여전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람 아저씨를 속여서 내 돈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맞죠? 그 돈이 우리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 어머니가 수술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카이는 민에게 달려들 뻔했지만 한 경찰관이 그를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대답하지 않았고 온몸이 마치 길 잃은 그림자처럼 움츠러들어 있었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운 담요가 덮인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장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인내심이 가득했습니다. 민 씨, 우리는 당신과 돈 가방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세요. 왜 이런 일을 했죠? 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의 압박에 민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짐을 덜어내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민은 목이 메었고 심호흡을 한 후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날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지만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우연히 카인이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카인은 어머니가 곧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갈라졌고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심지어 새 삶을 시작할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모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것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부주의해서 떨어뜨리면 그 돈은 마치 운명이 저에게 준 기회 같았습니다. 그는 카인이 병원을 떠난 후
그를 따라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카인이 길가에 가방을 떨어뜨렸을 때 그는 재빨리 달려가 주우려고 했지만 람씨가 먼저 발견해서 늦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주운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냥 가방을 뺏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저씨를 속였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착하고 사람을 잘 믿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제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미는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은 떨리며 서로 얽혀 있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온 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람씨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흐릿한 눈은 민을 보았고 그를 탓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남자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고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인은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람씨를 보았고 경찰관을 향해 돌아섰고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가능한 한 빨리 돈 가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이 일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해보니 가방 안에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즉시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카인은 거의 쓰러질 뻔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고개를 숙여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람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경찰관님들 감사합니다. 람 아저씨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람씨는 카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어쩌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인연일지도 몰라. 그렇지? 람씨와 카인의 이야기는 경찰서에서의 결말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각자의 삶은 평범하게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어난 일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인의 어머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녀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카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걱정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얘야, 간호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 착한 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 수 없었을 거야. 그분을 찾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 알겠지? 카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감사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람씨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카인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바구니가 있었고 안에는 향기로운 샴푸 한 병, 녹차 한 상자, 그리고 따뜻한 양털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카인의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익숙한 길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카인은 람씨가 낡은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그날의 드문 손님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람 아저씨. 람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카인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발판을 치우고 재빨리 일어나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자네인가? 어머니는 어떠신가? 수술은 잘 끝났나? 카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네, 어머니는 건강해지셨어요. 모두 아저씨와 경찰관님들 덕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왔습니다. 먼저 아저씨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람 씨는 온화하게 웃었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는 무슨, 나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말해봐, 무슨 중요한 일인가? 카이는 선물 바구니를 내려놓았고 옆에 있는 음료수 가게에서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람 씨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람 씨는 자신의 어려움, 학비를 낼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항이라는 어린 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카인을 더욱 감동시켰고 자신의 의도를 더욱 굳혔습니다. 잠시 후 카인은 갑자기 람 씨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람 아저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유일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를 만난 날부터 저는 아저씨에게서 제가 항상 바라던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과 관용을 느꼈습니다. 아저씨를 양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보살펴드리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늙은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오랫동안 흘리지 않았던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카인의 손을 꽉 잡았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인가? 나는 단지 가난한 오토바이 택시 기사일 뿐이고 평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자네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자네와 같은 아들이 한 명 더 생긴다면 내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지. 그날부터 카인은 공식적으로 람 씨를 양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람 씨의 집을 방문했고 쌀 한 자루, 식용유 한 병, 때로는 채소 한 묶음, 계란 몇 개와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미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집안의 몇 가지를 수리하는 것을 도왔고 때로는 항을 웃게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던 돈 가방에서 시작된 인연으로 그의 삶은 갑자기 따뜻하고 다채로워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춥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카인과 민이 함께 방문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항은 이제 학교로 돌아갔고 람 씨와 이 두 명의 예상치 못한 오빠들의 사랑 속에서 매일 성장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작은 길모퉁이에서 람 씨, 카인, 민은 친절, 고쳐진 실수, 그리고 인간애에서 비롯된 유대감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동네 사람들은 항상 람 씨를 친절, 관용, 인간애의 상징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강하게 퍼져나갔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마음으로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람 씨의 이야기는 탐욕이 사람을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정직과 양심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람 씨는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고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은 민, 카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선의의 순환을 만들었고 올바르게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람 씨는 천천히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서 그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그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길가의 버스 정류장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그는 속도를 줄였고 가까이 다가갔고 오토바이 불빛이 그가 전에 만났던 젊은 남자의 낯익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미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람 씨는 잠시 주저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민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젊은이였고 삶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시동을 껐고 가까이 다가가 민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피곤해서 흐릿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람 씨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개를 푹 숙였고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람 아저씨.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새 방에 살았는데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집주인이 쫓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람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민을 보았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만, 여기 더 이상 앉아있지 마. 밤에는 추워.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가서 잠시 자. 나도 부자는 아니고 집은 작은 방뿐이지만 적어도 네가 쉴 수 있는 따뜻한 곳은 있어. 민은 놀라서 그를 보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를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람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과거는 잊어.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어.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야. 가자, 나를 따라와. 민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일어서서 람 씨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람 씨는 자신의 낡은 옷을 꺼내 민에게 갈아입으라고 했고 먹어, 배고플 거야. 우리 집에는 맛있는 것이 없지만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해. 민은 밥그릇을 들었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그렇게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민은 자신의 삶, 애정이 부족했던 어린 시절, 방향 없이 자란 성장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패, 실수로 인해 민은 점차 무감각해졌고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람 씨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혼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어려움, 쓰러질 뻔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친절하게 살면 민은 그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람 아저씨,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정직한 일을 찾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민은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람 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근처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곧바로 힘든 일이지만 안정적인 짐꾼 일을 구했습니다. 민은 약속을 지켰고 매일 열심히 일했고 예전처럼 위험한 지름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람 씨의 집을 방문했고 쌀 한 자루, 식용유 한 병, 때로는 채소 한 묶음, 계란 몇 개와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민은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집안의 몇 가지를 수리하는 것을 도왔고 때로는 항을 웃게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던 돈 가방에서 시작된 인연으로 그의 삶은 갑자기 따뜻하고 다채로워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춥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카인과 민이 함께 방문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항은 이제 학교로 돌아갔고 람 씨와 이 두 명의 예상치 못한 오빠들의 사랑 속에서 매일 성장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작은 길모퉁이에서 람 씨, 카인, 민, 카인, 민은 친절,
고쳐진 실수, 그리고 인간애에서 비롯된 유대감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동네 사람들은 항상 람 씨를 친절, 관용, 인간애의 상징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강하게 퍼져나갔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마음으로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람 씨의 이야기는 탐욕이 사람을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정직과 양심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람 씨는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고,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은 민, 카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선의의 순환을 만들었고, 올바르게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